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사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바로 세제입니다. 세제. 세제를 안 쓰시는 집은 없죠. 네, 모든 집에는 다 세제를 갖고 계시죠. 뭐 세탁세제든 뭐 주방세제든. 세제의 원리는 뭐냐 짧게 말씀드리면 그 세제 안에는 다양한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게 바로 계면활성제라는 겁니다. 계면활성제는 통칭하는 말이야. 특정 화학물질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특정 어떤 그 성질만 갖고 있으면 다 계면활성제를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쪽은 이제 물이랑 친한 쪽, 한쪽은 이제 물이랑 친하지 않은 쪽이 있어서 물이랑 친하지 않은 쪽 소수성이라고 하는데 소수성 부분이 때에 달라붙을 수가 있고 이제 물이랑 친한 쪽이 친수성이라고 하는데 이제 친수성이 일반 물이랑 우리 헹굴 때 이거 같이 이제 헹궈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면활성제 핵심인데요. 세제의 종류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면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1종, 2종, 3종으로 분류를 합니다. 근데 이제 1종이라는 게 사실 무슨 의미냐면 이제 과일 채소용이고요. 야채. 2종이 이제 식품용 기구 용기 이런 것들이고요. 3종이 이제 보통 이제 공장에서 많이 쓰는 식품 제조 가공 장치용 세척할 때 쓰는 게 3종입니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이게 어떻게 사람들이 인식하게 됐냐면 1종은 야채 채소용이니까 되게 안전한 것, 2종은 위험한 것, 3종은 더 위험한 것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거의 마케팅의 이제 수단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세제 업체들이 이제 주방용은 1종 이렇게 딱 표기를 해서 1종 세제에 그 맞는 조건 다 갖춘 다음에 이제 1이라고 표기해서 이제 안심시키는 거죠. 1종이 안전한 겁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정부에서 이렇게 나누는 거는 뭐냐면 이거 용도별 분류입니다. 용도. 그 용도에 따라 분류하는 거지 안전성 등급이 아니에요. 1종이면 안전한 거, 2종은 위험한 거, 3종은 더 위험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1종 세제로 과일, 야채, 채소는 적합하지만 물론 이 1종으로 식품용 기구도 되긴 되는데 2종보다 더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2종 세제가 여러분 집에서 여러 가지 기구, 용기 이런 거 닦을 때는 2종이 더 세척력이 좋아요. 세정력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게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다 보니까 1종을 안전해서 뭐 먹어도 될 것 같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드디어 이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올해 7월 1일부터는 그동안 유예 기간이었고요. 이제 7월 1일부터는 이제 숫자를 이제 못 씁니다. 숫자를 못 쓰고요. 7월 1일부터 생산되는 것들을 아예 구체적으로 용도를 기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겉면에 숫자를 못 적고 과일 채소용, 뭐 식품기구용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이런 여러 가지 뭐 닦는 뭐 여러 가지 뭐 기름때 이런 거 제거할 때는 2종이 더 좋은 거예요. 세척력은. 그에 맞춰서 쓰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인식이 이미 다 그렇게 퍼져나가 버렸어요. 1종이 제일 뭐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돼버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마트 가셔도요. 그냥 2종 세제는 찾기도 힘들어요, 요새는. 이제 얼마 전 어떤 분이 찾으러 가셨는데 못 구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다 1종이라고만 돼 있어가지고. 근데 용도를 분류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1종이라 하더라도 먹으라고 만든 거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잔류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잔류세제 한번 검출 실험을 직접 해봤습니다. 제가 직접 해봤는데 뚝배기 있죠, 뚝배기. 뚝배기의 음식을 안 드셔본 분은 없을 거예요. 특히 이제 약간 밖에서 꼭 식사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라면 피할 수가 없죠. 왜냐면 일단 뭐 국밥류라든지 뭐 콩나물국밥, 뭐 수육국밥, 순대국밥 이런 거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뭐 그냥 찌개 있죠. 된장찌개 하나만 먹어도 보통 이런 뚝배기 끓여서 나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뭐 한두 번은 뭐 다들 기본이 아닐까 싶어요. 밖에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실제 일반 세제를 그것도 새 제품, 새 뚝배기를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저희 집에서 직접 한 겁니다. 그 세제로 닦은 다음에 충분히 헹궈줍니다. 충분히 대충 닦지 않고 진짜 제대로 닦았어요. 닦고 난 다음에 건조한 다음에 열을 한번 가해봤습니다. 열을 가해봤더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짝 뭔가 이게 삐져나오는 게 보이시죠? 좀 더 시간이 지나니까 보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양이 뭔가 눈에 띌 정도 많은 양이 뭔가 뿜어져 나오죠. 그 이유가 뭐냐면 뚝배기의 그 구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구워서 만든 거다 보니까 미세하게 구멍들이 막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그 미세한 구멍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제가 침투에 들어가고 그게 다 안 빠지면 저렇게 잔류하는 거죠. 그래서 열을 가하면 뒤에 그대로 빠져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 뭐 어느 정도 되는 양인가 한번 측정을 해봤어요. 얼마 정도 나오나 저거를 회수해가지고 재봤더니 약 30mg이 나오더라고요. 30mg. 물론 이 수치는 뭐 여러분들이 뭐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할 때마다 다릅니다. 결과가. 당연히 세제를 처음에 어느 정도 썼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왜냐면 사람마다 집집마다 다르잖아요.
또 식당마다 세제를 많이 써서 하시는 분이 있고 조금 쓰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뭐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희가 했을 때 한 30mg 정도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30mg 이제 보고 제가 계산해 보면 일주일에 뚝배기 이런 음식을 2그릇만 드시게 돼도 1년이면 여러분들 큰 수저 기준으로 한 3분의 2스푼 정도 세제를 드시는 거고요. 뚝배기를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드신다. 본의 아니게 드시게 되면 1년에 한 스푼의 세제는 그냥 드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뭐 뚝배기만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또 한 푼만 더 살펴볼게요. 제가 어떤 방송국이랑 같이 했었던 실험이었었는데요. 나무 주걱, 집에서 나무 주걱 많이 쓰시죠? 나무 주걱이 새 거일 때는 끓여도 뭐가 나오는 게 없는데 한번 세척한 다음에 다시 끓여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거품들이 나오죠. 이 거품들이 여러분들 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세제고요. 어느 정도 나오냐? 뭐 당연히 그것도 할 때마다 다르긴 한데 최대한 1mg 정도까지 잡힌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시할 만한 양은 아니었다는 거죠. 세 번째 실험입니다. 역시 일반 플라스틱 용기 이제 어느 정도 세척한 다음에 충분히 건조했은 다음에 다시 끓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역시 이런 거품들이 나오는 걸 확인한 바 있죠. 그러니까 대충 씻으면 대충 씻어서는 저렇게 세제가 남는다는 걸 그냥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번째인데요. 여러분들 또 우리가 세제를 지금까지 먹는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세제라는 게 세탁 세제로도 많이 쓰잖아요. 그럼 세탁기 돌리고 나면 세탁기는 당연히 마지막에 헹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이제 계속 이제 빼내는 거죠. hen군 다음에 마지막에 탈수하잖아요. 그런데 세제가 다 빠졌을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 세탁이 다 된 걸 가지고 저희가 다 실험해 보면 여러분 세제가 남아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남아있는 경우들이 물론 그것도 세탁기 기능마다 다 달라요. 세탁기마다 그 헹군이나 탈수 그 성능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잔류하는 양은 그때그때 다르긴 합니다. 근데 세제가 생각보다 잘 안 빠진다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탁 세제는요,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나름 세탁 세제 회사에서 정량을 표준량을 정해 놓는데 보통 그걸 지키는 경우가 별로 없죠. 보통 더 집어넣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항상 세탁기 같은 경우는 정량보다 살짝 적게 넣는 게 더 낫습니다. 정량보다. 자,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세제를 먹을 수 있다라고 한 거잖아요. 또는 이 세탁물에 남아서 이제 우유에 남아서 우리 피부에 닿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럼 계말성제 독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독성. 물론 계말성제 종류가 너무 많아서 그걸 제가 다 설명드리면 1시간도 모자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듐 라우레 설페이트라는 어떤 그런 일종 세제 안에 주로 많이 들어가는 계면활성제 성분인데요. 이게 피부에 닿을 경우에는 피부를 건조하게 하고 혹시 눈에 들어가면 이제 자극을 주기도 합니다. 뭐 동물 실험 결과고요. 경구 투여를 시켜봤더니 위장 점액 생산에 자극을 주더라. 때로는 펩신을 불활성화 시키더라. 그러니까 독성이 있다는 거죠. 물론 많이 먹였을 때의 결과긴 합니다. 아무튼 독성은 다 있어요. 독성이 없는 화학물질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얼마큼 많이 먹었을 때 독성을 나타내느냐 그런 차이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위해를 얼마큼 가하는지 그 기준이 있는 거지. 독성이 없는 건 없습니다. 참고로. 그다음에 코코넛 디에타놀 아미드라는 이제 물질이 있는데요. 이것도 계면활성제로서 많이 쓰입니다. 일종 세제. 이것도 지속적으로 만약에 피부에 노출될 경우에는 피부염, 접촉성, 알러지성 피부염을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우리 암 기준을 따라 분류하게 되면 2B 등급입니다. 2B 등급. 그러니까 잠깐 좀 이 국제암연구소 기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그룹 1은요. 사람한테 동물한테 확실하게 이제 암이 확실하게 보일 경우에는 이 그룹 1이고요. 그룹 2는 그룹 2A하고 2B가 나뉩니다. 그 2A는 뭐냐면 사람한테는 근거가 명확하진 않아요. 근데 동물에 대해서는 근거가 명확하면 이제 2A라고 보통 분류를 합니다. 근데 2B 같은 경우는 뭐냐면 사람한테 확실히 없고 동물한테도 좀 명확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동물한테 대해서도. 그렇다고 3A로, 그러니까 3으로 낮추자니. 그러니까 3이라는 건 뭐냐면 완전히 불충분한 경우, 증거가. 사람이든 동물한테든 발암성 물질로 분류하기가 아주 좀 힘든 경우, 증거가 불충분해서. 그런 경우가 아니면 3이거든요. 근데 3으로까지 내리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동물 실험한테 동물 했을 때 매번 암이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간간히 어떤 암을 나타내는 실험 결과들이 간간히 나타날 경우에는 보통 3으로 못 내리고 보통 2B로 보통 설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많이 먹으면 당연히 안 된다는 얘기죠. 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먹으라고 만든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세제를 이렇게 사 보시면 주의사항이 나오잖아요. 주의사항이 항상 절대 섭취하지 마십시오라고 아예 절대 적어놓죠. 일종이라 하더라도.
그게 당연히 식약처에서도 먹으라고 허용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계말성제 아까 몇 개만 알려드린 거고, 전체적으로 보통 설명할 때는 계말성제 독성, 섭취 독성은 보통 동물 실험 결과를 기반으로 장기간 섭취하면 이제 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통 말하는 경우가 많죠. 그다음에 접촉했을 경우, 역시 오랜 기간 접촉했을 때는 이제 피부염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먹으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먹을 가능성을 줄이고 역시 피부에 닿을 가능성을 줄이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잔류할, 여러분 대충 세척해서는 잔류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잔류 가능성을 낮추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일종이라고 해서 먹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집에서는 사실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 계면활성제가 남아있게 되면요, 약간 미끌거림이 좀 남아있어요. 그래서 식기세척기 한번 돌려보신 분들 아실 텐데요. 식기세척기 돌리고 나면 가끔 보면 분명히 깨끗하잖아요. 근데 한번 물로 헹구면서 손으로 한번 문질러 보시면 약간의 미끌거림이 남아있는 경우 경험해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약간의 미끌거림이 좀 남아있으면 그 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한 번만 씻어주면 돼요. 씻어주면서 손으로 문질렀을 때 뽀드득한 소리가 나면 사실상 잔류세제는 무시할 만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는 관리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하면 꼭 마지막 헹굴 때 뽀드득 소리가 날 때까지만 해주시면 되는 거라 어렵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사실은 문제는 식당입니다. 식당인데 집에서 뚝배기를 해 드실 수도 있지만 주로 뚝배기에 담긴 음식은 주로 이제 밖에서 드실 경우가 많잖아요. 과연 이거에 대해서 저도 사실 이건 제가 이렇게 물음표를 해놨는데, 지금 안 그래도 요새 그 가스비가 많이 올라서 식당한테, 안 그래도 요즘 가스비가 하도 올라서 식당이 보통 요새 가스비가 월 한 100만 원 더 쓴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많이 힘든 상황이죠, 식당들이. 그런데 또 다른 별도의 어떤 규제를 마련하는 게 맞는 건지, 저도 쉽사리 답을 못 내리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뚝배기를 다루는 어떤 식당은 반드시 세척 후 나중에 열 처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세제 다 빼내라. 이런 규정을 마련하게 된다면 그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되죠. 그 열이라는 게 뭐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가스로 또 가스라든 전기라든 결국엔 또 그게 다 비용일 것이고, 그리고 또 뭐 뚝배기 세제는 뭐 열을 가할 수 없다면 뭐 별도 세제를 써야 된다. 뭐 특정 세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베이킹 소다라든지 뭐 식초 같은 걸로 무조건 그걸로만 닦아야 된다라든지, 그런 규정 자체가 사실 다 비용입니다. 굉장히 비용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식당한테 그런 규정을 강제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요즘 같은 상황에선 저도 아주 쉽사리 답을 좀 못 내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평소에 본인이 주의하실 수 있는 상황, 집에서라면 잔류할 가능성을 낮추시면 된다는 거, 그러니까 독성 기본적으로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게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